안녕하세요, 헬렌이에요. 오늘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책 제목이 꽤나 매력적이죠? 무기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싸움을 하더라도 그냥 무기 없이 싸우는 것보다 뭐라도 손에 쥐고 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무기가 전쟁 때 사용하는 것처럼 폭력적인 도구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의미한다고 봐요.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누구나 지혜롭게 모든 걸 해결하고 싶어 하죠. 철학은 아주 오랫동안 그런 해결법을 제시해주는 학문이었어요. 철학하면 일단 너무 옛날 이야기 같고 괜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철학자 누가 이런 말을 했고 시대별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도 좀 있고요.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이 책은 목차를 시간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현실의 쓸모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람, 조직, 사회, 사고로 나뉘어져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에 철학을 접목시켜놨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지 않고 관심이 가는 소제목을 골라 읽어도 괜찮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다른 책을 읽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한꺼번에 다 읽기가 좀 아까웠어요. 책의 구성이 좀 독특해서 그런 것 같아요. 책 속에 소개된 50가지 철학 사상은 저자가 컨설팅 현장에서 알아두길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아놨대요. 옆에 두고 이럴 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목차에서 찾아 읽기 좋더라고요. 저자인 야마구치 슈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요. 경영학이나 MBA 없이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콤페리 헤이 그룹의 임원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야마구치 슈가 전공한 과목은 철학이었어요. 철학이 비즈니스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세계적인 리더들은 누구보다도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요. 기업 경영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죠.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치를 두는 게 바로 혁신이잖아요.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평소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하고 기존에 있던 일들을 보완해내야 하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기도 해야 되고요. 그럴 때마다 당연하게 흘러가던 것들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그냥 놔둬도 좋은 상식과 개선해야 되는 상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안목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철학이에요. 자기 자리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철학의 본질은 꼭 필요해요. 철학하지 않으면 평범한 사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철학을 배운다고 해서 당장 엄청나게 현명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철학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만 얻는다면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철학을 배우면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게 되고요. 비판적 사고의 핵심을 배울 수 있어요. 자신이 변화시켜야 할 과제를 정할 수 있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돼요. 철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두 가지 물음에 몰두해 왔어요. 실존주의는 이 중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주체적으로 관계한 일에 참여하라라고 말했어요. 그걸 안가주망이라고 하는데요. 사르트르가 참여한 대상은 두 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행동과 세계예요. 그가 남긴 말 중에 인간은 자유의 형벌에 처해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유를 인식하면서도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회가 원하는 사고에 갇혀있다고 지적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는데 인기 있는 직업과 회사만 원하는 건 자유를 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뭘 하든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해야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자유가 소중한 만큼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돼요. 보통 외부의 현실과 자기 자신을 별개로 생각하잖아요. 사르트르는 우리가 어떤 시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부 현실과 나를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현실을 내 일로 받아들여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르트르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철학자인 에마뉘엘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해요. 좀처럼 알 수 없는 상대를 의미하는 거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신 그런 사람을 만나야 생각을 확장할 수 있어요. 다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본보기가 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딱히 배울 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은 분명히 있어요. 반면교사 삼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참고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겠죠. 레비나스는 타자는 깨달음의 계기라고 말했어요. 나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타자를 배움과 깨달음의 계기로 삼으면 우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안다는 건 바뀐다는 뜻이에요. 철학을 잘 몰라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지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만 하고 있을 뿐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해요. 진정한 다리는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는 사람이에요. 배움은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정체되고 말아요.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상대방의 말을 듣고 아, 결국 그렇다는 뜻이죠? 라고 정리를 해버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기회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에는 4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자기 내면의 시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2단계는 시점이 자신과 주변의 경계에 있는 거고요. 3단계는 자신의 외부의 시점이 있어요. 마지막 4단계는 자유로운 시점이에요. 4단계에 이르러야 큰 일로 이어지는 직감을 얻게 되는데요. 성장하고 싶다면 알았다 라고 정리하는 습관을 경계해야겠죠. 철학에 관심은 있는데 막상 실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드려요. 철학적인 사고로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는 주변의 감탄을 듣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칠게요.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